본 의원은 평택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매년 발행되는 출자 출연 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 등 법령과 제도 등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기관의 경영 및 출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경험 평가 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 공공기관이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공사 1개소, 출연기관 7개소 등 총 8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총 정원은 440명, 출연금 규모는 약 316억입니다. 이는 평택시 예산 대비 약 1.3%라는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남양주시는 비롯한 비슷한 규모의 인근 주요 도시들은 기관 수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지원 조직의 신설 사례가 타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 시의 관리 체계는 양적 성장에 비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엄연히 시민의 소중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현실도 있습니다. 둘째, 기관별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때로는 시기와 내용이 중복되어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관 간 소통과 조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출연기관의 기관장 연임 규정의 불일치로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조직 신뢰와 운영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이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사용 목적과 성과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행정 효율적 차원을 넘어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력의 충원, 장기적으로는 출자 출연 기관의 지원 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담 조직은 기획이나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복성 검토와 기능 조정, 운영 단계에서는 예산, 인사, 조직 관리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습니다.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의 효율성이 강화되어 중복 사업이 해소되고 예산이 절감되며 핵심 역량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출연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이자 핵심 자원입니다. 둘째,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활성화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 제공 체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시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담조직 신설은 우리 시 행정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택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출자 출연 기관 전담 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항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항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함께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물류 환경, 인근 항만과의 치열한 경쟁,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택항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으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986년 개항한 평택항은 LNG선 최초 입항을 시작으로 자동차 하역량 전국 1위, 컨테이너 처리량 전국 4위를 기록하며 중부권 물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역 내 PDI 업종 편중으로 산업 다각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컨테이너 야적장과 배후단지 부족은 물류 처리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평택항의 발전은 단순히 항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택시 전체의 미래 그리고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필연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2030 항만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통해 평택항을 수도권 산업 지원의 핵심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밝혔으며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라 평택시가 수도권 남부의 스마트 반도체 벨트와 국제 물류 첨단 산업 벨트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택항은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첫째, 평택항은 알리백과 탈탄소화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친환경 항만의 전환을 추구해 국제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생존 전략이며 AI, IoT, 빅데이터 기반의 항만 운영은 평택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셋째, 지역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항만 개발의 토대이며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협력이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산단과 항만을 연계한 산업 융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평택항을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항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택항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하역 장비 도입, 육상 전원 공급 설비 완비 등 명확한 실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녹색 해운 항로 유치를 통해 선박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친환경 인프라를 촉진시켜 해운의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항의 블록체인 플랫폼, 싱가포르의 항만청의 디지털 트윈 기술, 노테르담 항의 통합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을 혁신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평택 항만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와 시민들은 평택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 참여형 개발, 청년 창업 지원, 지역산업 연계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평택항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민관 산학연이 함께하는 오각 공생협력체를 통해 갈등 해소와 공동 비전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 지속가능한 공생 프로그램 등 혁신적 메커니즘을 도입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터 오소리티 도입처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제안한 여러 전략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 형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평택항을 지방 주도형 운영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평택항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행동한다면 더 나은 미래로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택 시민들과 함께하며 100만 평택 특례시의 미래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2040 글로벌 평택항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